기출문제 보세요. 제가 설명 생략. 답답하죠? 이렇게 배수성 포장, 투수성 포장, 저소음 포장은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포장 생산 지침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큼 배수성 포장에 대한 어떤 수요 내지는 지침, 이게 강화가 되어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배수성 포장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쭉 정부 기준으로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배수성 포장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상세하게 지침을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한 150페이지 이상 이런 지침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발표를 했는데, 유감스럽게 투수성 포장이나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는 이런 지침이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배수성 포장 지침을 기준으로 이제 투수성 포장하고 저소음 포장을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자, 배수성 포장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수성 포장에서 이게 위로 증발을 안 하고 옆으로 물을 빼내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물을. 뭐죠? 불투수성 중간층 표면으로. 이렇게 불투수성 중간층. 이게 표층은 배수성이니까 물이 요렇게 해서 옆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빼내주자라는 겁니다. 옆으로. 이건 두 가지의 기능 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는 우천시에 이게 수막 현상이 되면 차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을 빨리 빼주게 되면 이게 비가 많이 왔을 때 미끄럼 현상이 방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타이어하고 노면 사이에 어떤 주행 소음을, 마찰에 의한 소음을, 수막이 형성되어 있으면 소음을 저감시켜 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용도로 배수성 포장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수성 포장의 재료는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점도 60, 80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일반 아스팔트 포장으로 고점도 아스팔트 바인더로 그냥 시공해도 돼요. 대신 이제 굵은 골재 이런 내용이라든가 석회서 분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배수성 포장할 때 특히 이제 굵은 골재 이제 이쪽으로 이제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왜 이게 공극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실제 시공 과정은요, 제가 설명드리기 난해할 정도로 일반 아스팔트 포장하고 이런 내용은 크게 구분이 안 돼요. 다 이걸 하나하나 깨알같이 준비할 필요 없어요. 일반 아스팔트 포장 시공 과정에 이런 아이템들을 놓고 공통적으로 답안을 구성하세요. 그래도 충분해요. 그래서 배수성 아스팔트의 특징, 기능 이런 정도만 딱 단면하고 스케치 해가지고 쓰고, 이런 걸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쓰게 되면 국토교통부 지침 다 들여다봐도 이 내용이 시공 과정은 비슷하니까 이건 그냥 답안을 구성해도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투수성 포장은 뭡니까? 제가 단면을 이렇게 딱 날렵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투수는 물이 아까 배수는 옆으로 빠지는데, 투수성 포장은 물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노상의 어떤 포장체의 빗물이 노상을 통해 가지고 흙 속으로 그 밑으로 쭉 흘러서 자연으로 물이 환원이 되도록 하는 포장층. 이건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아까 브라인 코트, 테 코트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중간에 피막이 형성이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브라인 코트나 테 코트를 접착층을 생략을 한다. 생략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취약해지죠. 투수성은 취약해집니다. 왜? 결합력이 인터로킹, 이게 인터로킹 역할을 해주잖아요. 골재 간의 층 간에 이게 결합력이 약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수성 포장은 조금 노후가 빠르고, 그죠? 또 단 입도로 써야 되는 거죠. 왜? 공국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멍이 벙벙벙 뚫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전거나 보도 도로보다도 이렇게 이 주차장 같은 경우 더 두껍게 하는데, 제가 일부러 주차장 차도라고 안 했습니다. 차도에 이거 하면 좋다, 안 돼요. 차도에는 투수성 포장을 차도에다가 해놨다가는 좀 며칠 못 가서 다 깨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투수성 포장은 이제 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렇게 자전거 보도 이런 쪽으로 쓰는 거지, 일반 차도에는 투수성 포장 못 해요. 내구성이 떨어져 가지고. 여기죠? 취약하죠? 족이 노화되는 거죠. 또 오래되면 맥히잖아요. 그게 구멍이, 기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재료 혼합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따로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이나 이게 다 이게 지침을 보면은 투수동 포장이나 배수동 포장이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게 정리해 놨습니다. 기대 효과는 배수동 포장이나 투수동 포장이나 아마 기대 효과도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다고 봐요. 생태적으로나 오타 경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즉 환경 측면에서 조금 기대 효과는 있는데 배수동 포장이나 투수동 포장이나 내구성, 기능 측면에서는 불리해요. 그래서 최근에 한 10년 이내 배수동 포장, 투수동 포장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적용이 안 돼요. 왜? 제일 큰 문제가 기능이 오래되면 배수 기능, 투수 기능이 오래되면은 막히죠. 구멍이 막혀가지고 초기에 한 1, 2년 반짝하는 거지. 몇 년 지나면 일반 포장이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 포장이나 똑같이 아스팔트 포장을 만들었는데 투수성하고 배수성을 확보했다고 해놨더니 오래 안 가서 다 이게 골재가 노출돼가지고 너덜너덜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내구성이, 결합력이, 인터로킹이 약해가지고 최근에는 조금 이게 시들해요. 생각보다. 얘기입니다. 저소음 포장은 따로 이렇게 저소음 포장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근데 이제 소음을 줄이는 포장 이걸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콘크리트 포장이 아스팔트 포장보다 이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게 저소음 포장은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놓고 볼 때 진동 소음하고 펌핑 소음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시끄럽긴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내지는 우아래로, 이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이 발생되는 거죠. 굳이 나누면은 진동 소음하고 펌핑 소음인데 결국은 타이어하고 노면 간에 발생되는 소음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은 평탄성이나 진동, 소음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그죠? 아스팔트 포장 우리 얘기했듯이 소성 변형에 대해서 취약하니까 중차량 통행하는 그런 도로에는 잘 못하고 이제 도심지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쓰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음도 많이 감소하고 아스팔트 포장에 조용하게 차들이 도심지에 다닐 수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콘크리트 포장은 강도나 내구성은 좋으니까 이게 중차량 통행 많은 산업도로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콘크리트 포장에서 이렇게 표면 소음 감소를 하기 위해서 아까 봤듯이 거치면 마무리 공법 등을 쭉 해가지고 막 홈파기하고 글루빙하고 종방향, 횡방향, 타이닝 뭐 한다고 막 해놨더니 오래되니까 이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구성이 취약해.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나 환경 측면에서, 내구성 측면에서, 소음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할 만큼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더라라는 게 도로포장 공법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들도 가볍게 이렇게 요거 소음 비교하는 것은 이것만 아니라 쓸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다 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복잡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저소음에 관해서 아스팔트 포장에서 저소음은 크게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수성 포장으로 하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국이, 굵은 골재의 공국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음이, 그 타이어 소음이 굵은 골재 사이에 공국 쪽으로 흡수가 되니까 밖으로 반사되는 소음이 적기 때문에 배수성 포장에서는 소음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 쪽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쇠석 메스틱 포장 역시 굵은 골재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게 소음이 감소, 꼭 소음 감소 아스팔트 공법을 따로 개발했다는 얘기는 없고, 효과 측면에서 보면은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이나 SMA 포장 공법과 같은 경우가 굵은 골재를 많이 쓰고 공국이 일반 아스팔트 포장보다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사되는 소음이 아스팔트 층 자체에서 흡수되는 소음이 반사되는 소음보다 많기 때문에 저소음 효과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소음 포장 공법 이렇게 따로 개발된 것은 없고요. 그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이게 콘크리트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저소음 공법이 아니라 화자를 넣은 게 그 얘기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은 예를 들면 다공질 콘크리트로 하거나
내지는 종방향 마무리 내지는 소입경 골재 노출을 시키는 여러 가지 공법 측면에서 있는 거지 이것 자체가 뚜렷한 저소음 포장 공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침도 이렇게 이쪽에서 저소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언급된 걸 제가 발췌해서 이제 아스팔트 포장 쪽에서는 배수성 포장 내지는 SMA 포장,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이렇게 다공질, 종방향, 소입경 이런 쪽으로 저소음 공법을 저소음화 공법을 쓸 수 있는 거지 저소음 포장 공법을 따로 쓸 수 있는 공법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그 저소음 공법을 할 때는 다른 이제 배수성 포장, 일반 포장 공법을 잘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저소음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구성하세요.